이번에는 대표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값은요, 어떤 데이터를 대표하는 하나의 값인데요, 자료의 특징을 수 하나로 표현한 값입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대표값에는 바로 평균이 있습니다. 그 대표값의 종류에는요, 바로 평균,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이 있는데요. 어떤 애들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대표값의 종류에는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평균은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어떤 데이터를요 모두 더한 다음에 그 데이터의 개수대로 나눈 값이 바로 평균이죠. 우리가 시험 보면 시험 성적 처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평균입니다. 평균 구하기. 다 더한 다음에 개수대로 나누는 거죠. 이건 뭐 그냥 다 아실 거고요. 다음에 중앙값 보겠습니다. 중앙값은 뭐냐면 전체 데이터 중에 좀 가운데 있는 수를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좀 뒤에 다시 자세히 좀 알아볼 거고요. 다음 최빈값. 최빈값은 말 그대로 가장 자주 나오는 값. 얘를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꼼꼼하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5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단 얘를 가지고 첫 번째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15개의 데이터를 모두 더해줘야겠죠? 한번 더해봅시다. 이렇게 다 더했습니다. 다 더한 값을 데이터의 개수인 15로 나눠줘야 되죠? 더한 값을 나누기 15. 15개니까 15로 나눕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 하면요, 다 더한 값은 99입니다. 요건 선생님이 좀 아까 더해봤어요. 그 다음에 얘를 15로 나누죠. 이렇게 나누시면요, 먼저 3으로 약분되죠? 3, 5, 15, 얘는 33입니다. 5분의 33이니까요. 얘를 이제 그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가 되냐면 6.6이 나오겠죠. 이렇게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앙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값은 뭐냐면요, 크기대로 순서를 쭉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에 오는 수, 얘를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져 볼게요. 얘네들이 자료에 그러니까 크기의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먼저 제일 작은 값과 제일 큰 값 하나씩 없애주죠. 또 그 다음 작은 값, 그 다음 큰 값, 이렇게 하나씩 양 끝에서 없애 나가는 겁니다. 없애 나가다 보면 가운데 5만 남게 되겠죠. 얘가 바로 중앙값이구나 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선 중앙값이 바로 5가 되는데요. 이 중앙값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역시 뭐 같은 방법이긴 한데 자료가 모두 15개가 있잖아요. 전체 자료의 개수가 15개입니다. 홀수죠? 홀수면 일단 1을 빼면 14가 되고요. 얘를 반으로 나누면 7과 7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전체 자료의 개수에서 크기가 작은 거 7개 먼저 빼시고요. 5, 6, 7개 빼시고 또 크기가 큰 순서대로 7개 또 빼시고요. 가운데 바로 여기 작은 쪽에서 8번째 또는 큰 쪽에서도 8번째 해당하는 수가 바로 우리는 중앙값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이기 때문에 개수를 작은 거 큰 거 나눠 보다 보면 정 가운데 한 개가 남잖아요. 얘가 바로 중앙값인데 만약에 자료가 선생님 짝수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짝수개인 경우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만들었습니다. 얘는 지금 자료가 지금 12개거든요. 12개니까 짝수 개수거든요. 이럴 때는 중앙값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 이렇게 구하죠. 역시 그 12개니까 반반 나누면 6개씩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작은 쪽에서 5개, 큰 쪽에서 5개를 일단 제외를 시키면 한 개 남죠. 한번 제외시켜 볼게요. 작은 쪽에서 4개, 5개,
큰 쪽에서도 5개. 제외시키면 한 개 한 개 남잖아요. 요거 두 수의 평균값. 즉,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는 겁니다. 이거 더하면 12가 나오고요. 2로 나누면 6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중앙값이 6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면 정 가운데에 있는 애가 중앙값이고요.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면 정 가운데 2개를 남겨놓고 그 2개의 평균값을 구하면 이것이 바로 중앙값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최빈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빈값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가장 자주 나온 값, 빈번하게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자주 나온 값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그 자료를 보면요. 1이 2번 나왔죠. 그리고 5가 4번 나왔고요. 나머지 모두 한 번씩밖에 안 나왔죠. 보면 5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값 5가 바로 여기서는 최빈값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네들은요. 보통 언제 쓰냐 하면 평균은 우리가 뭐 많이 지금 사용되니까 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앙값 같은 경우는 언제 쓰냐면 극단적인 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중앙값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어요. 작은 회사인데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회사 사장, 그리고 나머지 4명이 직원이죠. 직원. 근데 이 회사의 월급을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평균 월급을 구하고 싶은데 보니까 사원 한 명은 월급이 200만 원, 이 사람은 뭐 150만 원, 이 사람은 140만 원, 이 사람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110만 원, 이렇게 그 월급을 가져간다 하는데 사장님은 혼자서 5천만 원 이렇게 가져간다 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너무 크죠. 그래서 사장님을 포함했을 때의 평균하고 사장님을 제외했을 때하고 평균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있을 경우에는 평균이 이 값을 대표한다라고 보기엔 살짝 애매하죠. 이럴 때 보통 중앙값을 씁니다. 그리고 최빈값은 언제 쓰냐면 자료가 너무 많아. 굉장히 많아서 찾아보기 어려운데 자료가 너무 많긴 많은데 그 중에서 똑같은 값들이 되게 여러 번 나오는 그런 애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최빈값을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들은 평균이나 중앙값이나 최빈값들이 있다. 그리고 각각은 어떻게 구하더라 정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자, 대표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값, 이런 애들을 대표값이라고 하고요. 종류에는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이 있습니다. 평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처럼요. 자료 전체를 다 더한 다음에 그 자료의 개수로 나눈 값을 평균이라고 하고요. 다음 중앙값은 자료를 그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 있는 값, 얘를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면 바로 정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인데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라면 가운데 2개 말고 가운데 1개 말고 2개를 골라내죠. 정 가운데 있는 2개의 그 두 값의 평균, 얘를 역시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빈값은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이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최빈값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자료의 값이 보니까 도수가 가장 큰 값이 1개 이상이면 그럼 최빈값도 그 값이 모두 최빈값이다. 무슨 얘기냐면 자료가 일단 1이 하나 있고 2가 2개 있고요. 3이 하나 있고 4가 2개 있고 5도 2개 있다. 이러면요. 지금 2개 있는 자료가 돼 있다가 이게 3개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2도 최빈값이고 4도 최빈값이고 5도 최빈값이다. 그래서 이렇게 최빈값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어떤 경우는
똑같은 값이 하나도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최빈 값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하죠. 초등학교 때 한번 나왔던 건데요. 기억하고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자, 우준의 반 학생 10명이 통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해서 그린 겁니다. 이 자료에서의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을 각각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얘가 뭐냐면 줄기와 잎 그림이라는 그 표인데요. 통학 시간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통학 시간이 이게 0, 5, 그러니까 5분 걸리는 사람, 다음에 6분 걸리는 사람, 얘는 10분, 13분, 17분, 그리고 21분, 22분, 24분, 28분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 보면 요 잎에 있는 여기 있는 자료의 개수를 세면 바로 총 몇 명을 조사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쭉 세보면 딱 10개가 나오죠. 그래서 10명을 조사한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다 더해 줘야겠죠. 얘네들이 1의 자리수고요. 얘는 10의 자리수잖아요. 그래서 일단 1의 자리수부터 먼저 다 더해 줍니다. 자, 일단 요거 두 개 더하면 11이 나오죠. 다음에 요거 더하면 13이 나오네요. 다음에 요거 더하니까 15가 나오죠. 이걸 다 더해주면 얘는 9가 되고 39가 나옵니다. 일단 1의 자리수만 더한 게 39. 여기다가 10의 자리수는요. 여기 있는 10의 자리가 0이니까 없죠. 얘는 10의 자리수가 10인데요. 10이 몇 번 있냐면 4번 나오는 거죠. 10이 4번 있으니까 얘는 10의 자리가 모두 40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2는 20을 말하는 겁니다. 20이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오죠. 20이 4번 나오니까 2, 4, 8, 80이 되겠네요. 이걸 다 더해준 게 바로 전체 자료의 총 합이 되는 거고요. 얘를 나눠줘야 되죠. 자료의 개수, 즉 10으로 나누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평균입니다. 한번 구해보시면 10분에 요거 더하면 120이죠. 39를 더하니까 159가 나오네요. 그렇다면 평균 10으로 나누는 거니까 바로 15.9겠죠? 15.9. 즉, 이 10명 학생의 통학 시간의 평균은 15.9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중앙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값. 자, 정 가운데 있는 값이죠? 전체 학생이 10명이니까 짝수잖아요. 짝수면 2로 나누면 5가 되니까 앞에서 4명, 뒤에서 4명 걸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제일 작은 쪽에서 하나, 둘, 셋, 4개를 제외하고 또 제일 큰 쪽에서 하나, 둘, 셋, 4개를 제외하면 가운데 남는 2개가 바로 누구냐면 13분과 17분인 거죠. 얘네들이 가운데 남는 2개입니다. 그럼 중앙값은 얘네들의 평균, 즉 더해서 2로 나눠. 얘가 바로 중앙값이 되겠죠. 그럼 2분의 해놓고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30이 나오죠. 2분의 30이니까 중앙값은 15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최빈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빈값은요. 그 자료가 가장 여러 번 나온 애인 거죠. 보니까 여기 똑같은 애들이 없죠. 이거 3만 2번 나왔죠. 그럼 최빈값은 3이 아니고요. 얘를 같이 가져와서 13. 얘가 바로 최빈값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